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파스타온 앤 클라우드 발표를 하게 된 네이버 클라우드의 신은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먼저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고 저희 파스타 솔루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공공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파스타온 앤 클라우드 서비스의 아키텍처와 특장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세 번째로 저희가 새로운 버전의 사이드카 버전이라고 하는 파스타온 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번 달 말에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버전의 사이드카 버전에서는 어떤 것들이 개선되고 바뀌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파스타와 좀 더 친해지실 수 있도록 영상으로 데모 실습 과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공공 전용 플랫폼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요, 기본적으로 민간, 공공, 금융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플랫폼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각 다른 세 개의 홈페이지와 콘솔 화면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아스에서 파스 서비스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민간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이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서비스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서비스 라인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상품 추가 개발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공공기관용 플랫폼은요,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적용 시에 필수 조건인 CSAP 인증을 국내 최초로 취득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고객분들께서 안정적으로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를 구축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공기관을 위한 전용 포털과 콘솔을 제공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공공기관용 플랫폼은 민간이나 금융 고객을 위한 플랫폼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또한 수도권과 남부권에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 센터가 위치를 하고 있어서요. DR 서비스의 요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기관용 콘솔 화면에서 수도권, 남부권 지역을 둘 중에 선택을 하셔서 서비스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티디도스나 IDS 등과 같이 저희도 또 보안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공공기관 전용 플랫폼을 포함을 해서 네이버 클라우드는 최고 수준의 보안 환경을 구성을 해서 국내와 글로벌의 정보보안 관리 체계 인증을 획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특히 자국 내의 데이터를 보호를 하셔서 데이터 주권을 확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공공기관 분들이 안심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클라우드를 도입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파스타온 앤 클라우드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키텍처를 좀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의 파스타온 앤 클라우드 상품은요, 현재 보시 기반의 CF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CF는 클라우드 파운드리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 CF를 사용을 할 때 가장 큰 장점이 개발자분들이 인프라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파운드리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인프라 환경과는 독립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배포하는 것까지 쉽고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시 기반의 CF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보시는 분산 시스템의 배포 및 관리를 지원을 하는 오픈소스 툴을 말을 하고요. 이 통상적으로 보시는 CF를 구축하기 위한 주된 수단으로 가장 흔히 알려져 있는 툴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파스타 온앤 클라우드 서비스를 생성을 딱 하게 되시면요. 처음으로 보시 인셉션 서버와 보시 디렉터 서버가 생성이 됩니다. 이 또한 다 보시 기반의 CF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성이 되는 이 매니저 역할을 하는 서버들이고요. 이 인셉션 서버와 디렉터 서버의 경우에는 현재 VM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이 기본적으로 보시 인셉션 서버를 통해서 파스타에 접근을 하는 형태이고요. 일반 사용자와 엔드 유저의 경우에는 바로 코어 서비스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영역에 엔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이 컴포넌트를 통해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 솔루션들과 연동을 하셔서 파스타 상품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상품의 특장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저희 파스타온 앤 클라우드 상품은 국내 유일하게 싱글 테넌트 플랫폼을 제공을 해드린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별로 독립된 파스타 환경의 구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파스타 콘솔과 자신만의 리소스 관리에 집중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말이 즉 다른 고객의 서비스 환경이나 리소스 사용 부분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타사의 경우에 멀티 테넌트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멀티 테넌트로 제공이 되게 되면은 다른 고객의 서비스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인증서 갱신이나 보안 패치 시에 멀티 테넌트의 환경은 같은 클러스터 안에 모든 자원이 있기 때문에 리부팅의 환경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싱글 테넌트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본인만의 파스타 서비스만 관리를 하시고 신경을 쓰시면 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 어카운트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어카운트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각자 역할에 맞는 권한 부여를 롤별로 부여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서브 어카운트를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인 접근 제어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의 다양한 서비스와 연동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아까 설명드린 그 서비스 브로커 컴포넌트를 통해서요. 저희 블록 스토리지, 저희 쿠버네티스 상품, 저희는 NKS 상품이라고 합니다. 저희 NKS 상품과 CD4 MySQL, CD4 Redis 상품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네, 향후에는 RabbitMQ나 서치 엔진 서비스, 소스 파이프라인 등과 같이 더 다양한 서비스 연동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서비스 규모에 맞는 용량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현재 버전의 파스타에서는 스몰과 미디움 두 가지 버전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디움 버전의 경우에는 중대형 개발이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운영 환경에 적합하고요. 스몰 버전의 경우에는 소규모 개발이나 POC 용도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모나 환경에 맞춰서 미디움과 스몰 서비스 둘 중에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필요시에는 서비스 사용량에 따라서 스케일 인아웃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것 또한 멀티 테넌트로 만약에 제공이 되고 있다면 클러스터 안에 남아있는 리소스의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스케일 아웃 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는 싱글 테넌트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스케일 아웃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확장성 확인 서비스 인증을 저희 NKS 상품의 경우에 인증 획득을 완료한 상황이고요. 인증 예정인 서비스로는
CD4 MySQL과 CD4 Redis 상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려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도권과 남부권 두 개의 리전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DR 요건이 필요하실 경우에 DR 구축을 하실 수도 있고 멀티 리전의 이중화까지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파스타가 실제 고객 환경에서 적용되었던 레퍼런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니아 본원 클라우드 전환 사업과 파스타 오픈랩을 통해서 세 개의 대학교에서 교과 커리큘럼에 저희 파스타 온앤 클라우드 서비스를 수업에 이용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공공 사스 지원 사업과 디지털 집현전 프로젝트에도 저희 파스타온 앤 클라우드 상품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희 파스타온 앤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주고 계시고요. 향후에 더 많은 레퍼런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도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사이드카 버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버전의 파스타를 이번 달 말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키텍처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제공될 사이드카 버전의 파스타온 앤 클라우드는요, 더 이상 보시 기반이 아니고 쿠버네티스 기반의 CF 형태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보시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쿠버네티스가 훨씬 더 저도 그렇고 훨씬 더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재 스몰과 미디움 상품이 제공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에 추가로 사이드카 버전이 추가적으로 제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현재 버전의 보시 기반의 CF 파스타와 쿠버네티스 기반의 파스타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점이 바뀌고 개선되는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장표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로는요, 이 보시 인셉션 서버와 보시 디렉터 서버가 더 이상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보시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두 서버고요. 관리자와 일반 사용자, 엔드 유저는 앞으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파스타 서비스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두 번째 개선 사항으로는요. 파스타 코어 부분의 컴포넌트들이 현재 VM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우터 서버의 경우에 필요 사양이 1코어에 500메가 정도인데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실제 제공하는 최소 서버 사양이 2코어에 4기가예요. 어떻게 보면 리소스의 비효율적인 관리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코어 부분의 컴포넌트가 다 VM으로 제공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향후 버전에서는 다 컨테이너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훨씬 경량화된 서비스의 파스타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또한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신속한 배포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로 글로벌 DNS 서비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상품이 필수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네, 무엇보다도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제공될 예정이라서요. 쿠버네티스 명령어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개선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체감하실 만한 개선 사항으로는요. 현재 파스타 생성 시간이 40분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VM 생성이 좀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인데요. 향후 사이드카 버전에서는 컨테이너 기반으로 다 넘어오게 되면서 생성 시간도 15분 이내로 단축되게 됩니다. 향후에 리부팅이 필요하실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비교적 짧은 시간에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이드카 버전의 개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CF로 제공될 거기 때문에 익숙하신 쿠버네티스 명령어를 통해서 파스타를 관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단위의 리소스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성이 더 빨라지고 좀 더 경량화된 환경에서 서비스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의 상품을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요. 다양한 컨테이너 이미지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모니터링 툴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라이브 마이그레이션도 가능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굉장히 다양한 개발 빌드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다양한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습 영상을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콘솔 화면을 좀 비교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콘솔 화면이 다음과 같습니다. 리소스 타입에서 스몰이나 미디움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실 수가 있는 형태인데요. 향후 사이드카 버전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카나 보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도록 콘솔 화면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규 생성의 경우에 최신 버전인 사이드카 버전의 파스타 생성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파스타 설명을 마쳤고요. 저희 파스타온 앤클라우드 실습 영상을 통해서 파스타와 좀 더 친해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영상 끝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파스타온 앤 클라우드를 같이 한번 구성해보고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PC 네트워크 환경 세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수가 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테라폼 가이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테라폼을 이용해서 VPC 네트워크 환경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라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사용하고 계시는 로컬 PC의 OS에 맞는 테라폼 설치 파일을 다운하신 뒤에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이 테라폼 가이드에 따라서 ncloud.tf 파일과 infra.tf 파일을 저장해 주신 뒤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는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마이 페이지, 계정 관리, 인증키 관리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ncloud.tf와 infra.tf 파일 두 개의 생성을 완료를 하셨다면 이제 테라폼 커맨드를 이용을 해서 VPC 네트워크 환경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라폼 init 커맨드를 이용해서 플러그인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테라폼 플랜 커맨드를 이용해서 어떤 리소스가 생성될 것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테라폼 어플라이 커맨드를 이용해서 VPC 네트워크 환경 세팅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콘솔 화면에서 VPC 네트워크가 잘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라폼 커맨드를 이용해서 더 편리하고 쉽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공인 IP를 가진 보시콘 서버를 생성하려고 합니다. 보시콘 서버를 통해서 향후 생성되어질 보시 인셉션 서버에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콘 서버는 공인 IP를 가지기 때문에 퍼블릭 서브넷으로 생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콘솔 화면에서 서버 생성을 통해서 서버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 다 완성되고 나면은 이와 같이 공인 IP가 부여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생성한 보시콘 서버에서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서버 관리 및 설정 변경에서 관리자 비밀번호 확인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도메인과 SSL 인증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도메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와일드카드 DNS를 이용하셔서 테스트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영상과 네이버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트래픽미를 이용하는 가이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방법은 개발과 테스트 용도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트래픽미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4개의 펌키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4개의 펌키 파일을 아까 생성한 보시콘 서버에 업로드 해주시면 준비가 완료됩니다. 다음과 같이 보시콘 서버에 4개의 펌키 파일을 업로드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4개의 펌키 파일에는 루트 CA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티피케이트 매니저에 그대로 등록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루트 CA 펌 파일을 다음과 같은 wget 명령어를 이용해서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하지만 루트CA 펌 파일도 이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풀체인 파일과 합쳐서 새로운 형태의 파일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OpenSSL 명령어를 통해서 인증서가 정상적인지 검증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서티피케이트 매니저에 다음과 같은 파일 내용을 복사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서티피케이트 매니저에 등록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버 어카운트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별로 계정을 다 다르게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서버 어카운트를 신청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서버 어카운트가 신청이 완료되고 나면은 로그인 아이디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 항목에서 정책을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연관 상품에 대해서만 권한을 주실 수도 있고, 전체 콘솔 화면에 대해서도 권한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을 나눠서 관리를 하실 수도 있고, 이미 나와 있는 정책이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정의를 해서 정책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서버 어카운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버 계정으로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접속키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로그인 페이지 주소가 뜨게 되는데요. 이 해당 주소를 복사하셔서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들은 해당 URL로 이렇게 서브 계정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고 2차 인증 설정까지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파스타온 앤 클라우드 콘솔 화면에서 직접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소스 생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리소스 이름 결정하시고 리소스 타입은 저희 테스트할 거기 때문에 스몰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라폼으로 지정했던 ACG와 서브넷들이 이렇게 뜨게 될 텐데요. 여기서 용도에 맞는 ACG와 서브넷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인증키 설정인데요. 처음 생성하실 경우에 새로운 인증키 생성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 이 인증키는 잘 보관하고 계시다가 향후에 서버 로그인할 때 필요하니까 잘 보관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종 확인 한번 해주시고 생성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리소스 생성이 완료되고 나면 대시보드를 통해 보시와 파스타 생성 준비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 디렉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API 액세스 키값과 시크릿 키값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해당 부분은 마이페이지 계정관리 인증키 관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입력하신 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시 디렉터가 생성되는 동안에 cdv4 오브젝트 스토리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dv4 MySQL 생성 시에 가장 유의하셔야 될 점은 서브넷 선택입니다. DB가 한번 생성되고 나면 서브넷을 변경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테라폼에서 DB용으로 만든 서브넷을 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최종 확인 후 DB 생성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오브젝트 스토리지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버킷 생성해 주셔야 됩니다. 버킷 이름은 오브젝트 스토리지 내에서 유니크 해야 하기 때문에 뒤에 숫자를 붙여준다던가 자신만의 표시를 해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목적에 맞는 권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4개의 버킷 생성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이 보시 디렉터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파스타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 설정 첫 번째 시스템 도메인은 자신의 로드 밸런스 IP와 트래픽.me 도메인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버킷의 설정이 필요한데요. 아까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생성했었던 버킷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파스타 사용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어드민은 앞서 아키텍처 말씀드릴 때 보시 인셉션 서버를 통해서 파스타에 접속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저희는 퍼블릭 IP를 가지고 있는 보시콘 서버를 통해서 보시 인셉션 서버에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보시 인셉션 서버의 IP는 10.0.1.6으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 인셉션 서버의 IP는 서버 콘솔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패스워드는 관리자 비밀번호 확인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 콘 서버를 통해서 보시 인셉션 서버에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아까 확인하신 비밀번호 넣으시면 되고 다음과 같이 보시 인셉션 서버에 접속이 완료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 환경 설정을 하기 위해서 먼저 수도 명령어를 통해서 루트 권한으로 실행을 시켜주겠습니다. 보시 인셉션 서버는 보시 디렉터 서버에게 보시 CLI를 통해서 명령어를 전달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를 위해서 보시 인셉션 서버가 보시 디렉터의 대상 서버로 지정을 해주는 설정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커맨드를 이용해서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쉘 스크립트를 실행을 시켜보면 해당 부분이 익명의 유저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시 env 커맨드로 어드민으로 바뀐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다시 소스 커맨드로 확인을 하셔도 어드민으로 바뀐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 인셉션 서버에서 보시 디렉터 서버를 디렉터 대상 서버로 지정을 하는 것이 완료되었다는 뜻이고요. 이제부터는 보시 CLI를 이용해서 인프라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 명령어를 통해서 엔진엑스 서버를 배포해보고 서버 스펙 변경해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 명령어로 엔진엑스를 배포해보기 전에 먼저 보시 커맨드로 어떤 VM들이 올라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폴트로 생성되는 VM들이 올라와 있고 각 VM 인스턴스들의 스펙 정보와 IP 정보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 디플로이 명령어로 엔진엑스 서버를 배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시 환경 설정 스크립트가 들어있는 디렉토리에 엔진엑스 테스트 파일도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nginx.yaml 파일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를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배포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nginx 서버 배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커맨드를 통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nginx 서버가 배포가 잘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스펙은 디폴트고 IP까지 잘 박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스펙이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이 스펙을 스몰로 한번 바꾸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nginx 야물 파일에서 여기 VM 타입의 디폴트를 스몰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그런 뒤에 다시 디플로이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몰 스펙의 nginx 서버 배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보시 명령어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몰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콘솔 창에서도
다음과 같이 스몰로 변경된 서버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 CLI를 사용하여 보시 인셉션 서버에서 엔진X 서버 배포 및 수정까지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CF 커맨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 인셉션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에 CF CLI가 이미 설치된 상태이므로 별도의 설치 과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CF CLI 인증을 거쳐야 하는데요. 파스타 상세 정보 화면에서 API 엔드포인트를 확인한 뒤 CF 로그인 명령어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 인셉션 서버에서 CF 로그인 명령을 다음과 같이 실행합니다. 트래픽미를 사용하는 경우에 skip SSL validation 옵션 값을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서브 계정의 경우에 서브 계정 로그인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코드를 복사하여 다시 보시 인셉션 서버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코드를 넣으시면 다음과 같이 인증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브 계정의 CF/CLI 인증과 롤 지정까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된 링크에 다시 접속하신 뒤에 nCloud SSO로 접속합니다. 서브 계정 로그인을 누르신 뒤에 로그인 계정키 넣으시고 서브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코드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직 조직과 스페이스가 없다고 뜨게 될 텐데요. 롤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권한 부여를 위해서는 다시 어드민 계정으로 CF/CLI 인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롤은 파스타의 개발 권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디벨로퍼 롤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명령어로 권한 부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권한 부여가 잘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디벨로퍼의 서버 어카운트에 유저 아이디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파스타 사용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파스타의 서비스 브로커를 이용해서 네이버 클라우드의 서비스와 연동해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파스타와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관리형 서비스들을 어떻게 연동시킬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습에서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DB4 MySQL과 파스타를 연동시키는 부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위해서 먼저 파스타에 로그인이 된 상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CF 서비스 브로커스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 서비스 브로커 앱이 동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스타온 nCloud 상품을 생성해서 접속을 해보면 항상 서비스 브로커 앱이 동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앱을 통해서 네이버의 다른 서비스들과 파스타를 연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파스타와 연동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CF 마켓플레이스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 파스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관리형 서비스는 현재 CDB4 MySQL, CDB4 Redis,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의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NKS 서비스가 있습니다. MySQL이나 Redis 등의 서비스를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장애가 발생하거나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을 직접 관리해 주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관리형 서비스로 사용하시게 되면 그런 어려운 점들은 네이버 클라우드가 담당하기 때문에 중요한 서비스 개발 로직에만 집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중간에 플랜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옵션들의 자세한 내용은 CF 마켓플레이스 명령어에 옵션을 주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과 같이 지금 CDB MySQL의 세부 내역을 살펴본 것인데요. 서비스 플랜은 HA와 싱글 두 가지가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HA는 두 개의 서버가 생성되고 그리고 마스터 스탠바이 모드로 동작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싱글은 반대로 한 대의 DB 서버만 동작하고 HA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서비스를 생성해 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CF Create Service, CDB MySQL, HA MySQL 다시 샘플, 그리고 뒤에 옵션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보면 이제 서비스 플랜은 HA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제가 만든 서비스의 이름은 MySQL 다시 샘플입니다. CDB를 생성하겠다고 커맨드를 입력했는데 진행 상황이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먼저 CF 서비스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 현재 서비스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CF 서비스에 제가 만든 서비스의 이름인 MySQL 샘플을 쳤을 때 화면 중간에 스테이터스에서 이제 생성 중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웹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네이버 클라우드 콘솔 웹 화면에 보시게 되면 제가 생성한 이름의 cdb-mysql이라는 서비스 이름으로 DB 서비스가 생성 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DB의 상태가 어떤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F 서비스 명령을 통해서 서비스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생성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웹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CDB MySQL이 현재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실습은 간단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생성한 DB와 연동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습에 사용할 예제는 VCAP 덤프라는 예제 프로그램입니다. 서비스 브로커에서는 기본적으로 접속 정보,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경로 같은 MySQL 크레덴셜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데요. 이 정보는 OS 환경 변수인 VCAP 서비스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환경 변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실습 가이드에 나와 있는 대로 클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해당 경로로 들어가서 메이븐을 통해서 다시 패키지를 만들 거고요. 만약에 테스트하는 PC에 메이븐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메이븐을 별도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클릭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게 되고 현재 빌드가 다시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CF 표시 명령어를 통해서 생성된 패키지를 파스타에 올리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F 푸시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빌드팩을 사용하게 되는데 빌드팩을 사용해서 일종의 컨테이너를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상태가 스타트로 변경이 되면서 기존에 만들어놨던 MySQL 샘플 서비스와 연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bind 서비스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화면처럼 cf bind 서비스를 하고 현재 어플리케이션 정보와 기존에 생성해 두었던 서비스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 바인딩을 시작하게 되고
바인딩 상태가 정상적으로 OK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인딩만 한다고 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 다시 재기동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한데요. CF 리스테이지 명령어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재기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다시 리스테이지 명령어를 통해서 기존의 VCAP 덤프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을 시켰고요. 실행시킨 VCAP 덤프 프로그램의 접속 경로를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처럼 지금 기존에 보이지 않던 DB 접속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정보를 통해서 만약 직접 접근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면 이 정보를 사용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실습은 스프링 뮤직이라는 샘플을 이용해서 생성한 CDB와 연동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습과 유사하지만 이번에는 웹사이트에서 실제 구성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git 클론 명령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받아주시고 이 경로는 실습 문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전처럼 해당 경로에 들어가서 이제 빌드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그래들로 빌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들 명령어를 통해서 빌드를 하게 되면 네, 이제 CF 푸시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 파일을 파스타에 다시 올리게 됩니다. 네, 지금 현재 CF 푸시가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스프링 뮤직이라는 새로운 앱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스프링 뮤직의 샘플 프로젝트의 데이터베이스를 바인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CF 바인드 서비스를 명령을 통해서 스프링 뮤직 그리고 MySQL 샘플을 하게 되면 MySQL 샘플 서비스와 스프링 뮤직 프로젝트가 바인딩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F 리스테이지 명령을 통해서 스프링 뮤직 프로젝트를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동안 간단하게 스프링 뮤직 앱 설명을 드리자면 이 프로젝트는 화면에 앨범 이름, 가수, 장르 등의 표현이 되고 이 정보들을 DB에서 관리하는 형태의 웹사이트를 말을 합니다. 만약에 웹페이지에서 어떤 특정 앨범을 추가하거나 삭제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DB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생성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 주소로 다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프링 뮤직 사이트에 접속이 잘 되었고요. 샘플 프로젝트를 다운받았기 때문에 몇 개 예제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앨범 이름, 가수, 연도, 장르 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범 이름은 BTS 2022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이제 웹사이트와 DB가 연동이 되어서 웹페이지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방금 추가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예제를 지워보는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간단한 웹사이트를 만들고 클라우드 DB와 연동하는 샘플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번째 실습은 네이버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NKS와의 연동 실습입니다. 쿠버네티스는 현재 다양한 서비스에서 응용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인데요. 파스타를 사용하시면서도 쿠버네티스 서비스와 쉽게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럼 NKS 서비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DB 실습에서 했던 것처럼 크리에이트 서비스를 통해서 생성이 가능합니다. 입력되는 정보를 한번 살펴보면 크리에이트 서비스를 통해서 NKS를 생성했고 플랜은 10을 선택했습니다. 10은 최대 10개의 워커노드를 사용할 수 있는 NKS 플랜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NKS 샘플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 세부 옵션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기 네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네임은 NKS 샘플과 같은 경우는 파스타 내에서의 이름이고 이 네임은 실제 상품의 이름이 되게 되는데 웹페이지 콘솔 화면에서 이 클러스터 샘플이라는 이름으로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버전 노드풀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세부 옵션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서비스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F 서비스 NKS 샘플 명령을 통해서 지금 생성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름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 플랜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큐멘트 부분이 있는데 이 다큐멘트 부분을 링크를 복사해서 웹페이지에 띄워보게 되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상품들도 다 이렇게 가이드를 링크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찾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F 서비스 명령을 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아직 생성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생성이 완료되면 다시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쿠버네티스 서비스 생성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CF 서비스 명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웹페이지에서도 클러스터 샘플이라는 이름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생성이 되었고 현재 운영 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시지 부분을 보시게 되면 큐브CTL을 이용하기 위해서 별도 IAM 인증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을 NCP IAM Authenticator라는 모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파스타에 로그인을 해서 인증을 했는데 왜 또 다른 인증이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쿠버네티스는 자체 알백 인증을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이 인증은 파스타와 다른 인증이기 때문에 새로 인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NCP IAM Authenticator라는 모듈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 모듈을 사용하시게 되면 쉽게 파스타 인증과 NKS 인증을 호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린 NCP IAM Authenticator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컬 명령어를 통해서 IAM Authenticator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을 위해서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권한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 디렉토리 쪽에 이걸 옮기게 되고 패스에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하고
배시 프로파일로도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IAM 어센티케이터를 사용할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실제로 명령을 시켜봤을 때 이런 식으로 에러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IAM 어센티케이터에 대한 그 옵션들이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되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NCP IAM 어센티케이터를 이용해서 쿠버네티스에 접속하기 위한 설정 정보인 쿱의 config 파일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네이버 클라우드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웹 콘솔에 접속하신 다음 메뉴에서 마이 페이지 인증키 관리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액세스 키와 시큐리티 키를 확인을 하셨다면 이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키 값을 익스포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에 사용할 API 게이트웨이도 익스포트 합니다. 그 이후에 NCP IAM 어센티케이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NKS 클러스터 UUID 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NKS 클러스터의 UUID는 NKS 서비스 NKS 샘플을 입력하시면 NKS 샘플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중간 부분에 클러스터 UUID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큐브 컨피그 파일을 생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큐브 컨피그를 생성하려면 ncp iam 명령을 이용해서 create 큐브 컨피그 리전 정보 클러스터 UUID 정보를 입력하시면 큐브 컨피그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쿠버네티스 정보가 나오고 클러스터 정보 그리고 인증을 위한 키 값들 그리고 어떤 유저로 접근하는지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get namespace를 통해서 어떤 namespace가 생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kubectl 명령어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kubectl 명령어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get namespace를 사용해서 현재 namespace 정보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잘 받아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럼 쿠버네티스 관련해서 간단한 실습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와 연결된 쿠버네티스의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를 구동시키는 실습입니다. 먼저 워드프레스에서 사용할 MySQL 인증 정보를 쿠버네티스 시크릿으로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워드프레스에서 사용할 MySQL 관련 PV 디플로이먼트 서비스를 생성합니다. 파스타와 쿠버네티스 모두 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서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스타에서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또는 별도 외부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라고 부르고, 쿠버네티스에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정보들을 말합니다. 같은 용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제 워드프레스에서 사용할 앱 관련 디플로이먼트 서비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성이 완료가 됐고, 이 생성이 완료가 된 걸 확인하면은 워드프레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한 서비스 정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트워크 정보를 확인을 합니다. 아직 생성되는 중이고 지금 외부에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 로드 밸런서가 하나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정보가 펜딩이 아니라 외부 주소가 나오게 되면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비스 정보를 다시 확인을 했을 때 external IP 부분에 새로 생성된 주소가 URL 주소가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 URL 주소로 접근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주소로 접속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시작 화면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파스타온 앤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 관련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